근데 너무 귀여웠는데 아쉽다. 집착인 것 같은데 이 고양이 인형 갖고 싶어. 이 고양이 인형 너무 약간 하찮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발바닥이 핑크여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도 핑크로 근데 강아지는 나이를 먹으면 보통 발바닥이 핑크가 아니니까 나는 발바닥 핑크로 칠할 걸 그랬나 싶긴 해지네요. 왜냐면 몹시 귀여운 발바닥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 발바닥 근데 뭔가 분홍색으로 했다면 컬러 팔레트가 컵색을 바꿔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색깔상으로는 이게 검정일 때가 가장 조화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며 근데 뭔가 이 색이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외형을 만들 때, 이 외형을 만들 때에는 이 색깔이 가장 적당했던 것 같고 뭔가 버추얼 처음 만들자 생각했을 때 그때 마침 카페에서 밀크티를 사 마시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좋아 그럼 밀크티 안에 들어있는 걸로 하자 이래서 이 첫장 안에 들은 내용물은 밀크티고요. 근데 뭔가 왜 밀크티 안에 넣었냐고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 손을 드는 인식선이 얼굴 정도까지 와야 해서 이 손을 들면 얼굴 인식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눈을 감지 않거나 입이 안 움직이는 형태가 돼버려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 이것도 막 캠으로 해야만 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서 역시 손이 그걸 처음 몰라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는데 아이폰 이쪽 많이 이쪽으로 인식을 할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유아짱 말로는 유아짱 말로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유아짱이야 원래 아이패드 쓰니까 전 갤럭시 유저라 안드로이드 폰을 쓸 바에야 웹캠이 낫고 웹캠보다는 아이폰을 쓰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러면은 웹캠을 찾아 해서 이제 웹캠으로 했는데 웹캠을 하면은 손을 인식할 수 있더라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이미 나는 손을 만들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긴 했지만 근데 표정 입히듯이 팔도 들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 표정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팔도 들게 했었으면 단축키 같은 걸로 뭔가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며 근데 뭔가 그 처음에는 되게 호기롭게 만들어서 손을 흔드는 것도 만들었었는데 뭔가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꼬리도 흔들게 만들었었는데 되게 이상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좌우를 뒤집듯이 움직여져가지고 누가 어느 강아지 꼬리가 좌우로 뒤집듯이 움직이는 거지? 아, 근데 물론 천천히 움직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되게 반가운 듯한 꼴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이 안 나가지고 뭔가 아쉬워서 그냥 빼버렸어요.
사실 꼬리도 지금 날개랑 뒤에 밀크티하고 옆에 떠있는 각설탕 이름은 솔티이고요. 같이 움직이게 했었는데 근데 뭔가 꼬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일단 너무 움직이는 게 많기도 했고 꼬리가 뭔가 느릿하게 움직이니까 이렇게까지 느릿하게 움직일 거라면 안 움직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냥 빼버렸고 대신에 이제 손을 드는 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팔을 들 수 있게 했죠. 그렇다 그 다음에 팔을 들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럼 역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면 뭔가 인사하는 느낌도 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 수 있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정도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버추얼 만들자고 하고 한 2, 3일 만에 만들었으니까 생각보다는 괜찮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다만 자신 그런 걸 그리고 좌우로도 고개 움직일 수 있어요. 엄청 귀엽죠? 위아래도 움직일 수 있긴 한데 뭔가 근데 고개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좀 뭔가 되게 생각보단 되게 단순했는데 파츠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되게 막 이런 버추얼 만드는 리깅 강좌 이런 걸 보면 보통 눈을 깜빡이게 하는 강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보다시피 제 눈이 그렇게 많은 파츠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굳이 눈 강좌를 보는 의미가 그닥 없었고 근데 그리고 보통 그런 강좌는 이런 단순한 동물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엄청 이쁜 인간형을 주로 강좌의 예시로 쓰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의 큰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도 나중에 인간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땐 직접 안 그리지 않을까. 아 원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림 그 전에 약간 그냥 수채화 이런 거 그리는 클래스 같은 거 듣고 약간 데일리로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림 클래스 온라인 강의 이런 건 좀 들었었는데 물론 작심삼일로 듣다 말다를 반복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만 그림 실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뭔가 그림을 직선 같은 거 그릴 때 오랫동안 누르고 있다 떼면 일자로 그려지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동그라미 보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이 리티도 거의 동그란 파츠들밖에 없고 이야말로 진짜 첫 잔이야말로 완전한 도형 거의 도형이고 그래서 보면 손잡이가 손잡이가 뭔가 비율이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어설픈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하지만 손잡이 꼭 그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지 그래서 배경도 보면 배경도 직접 그리긴 했는데 그러면 진짜 고민형은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고 나머지는 거의 툴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원형 같은 거는 원형 이제 누르고 있으면은 알아서 보정을 해주니까 그런 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뭔가 이런 류의 색감 좋아하니까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따뜻한 느낌이 나는 분위기 좋아해서 파스텔 톤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색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다른 색을 넣고 싶긴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너무 튀는 색이 들어오면은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첫장도 막 하늘색으로 했다가 무늬도 그려봤다가 이랬는데 그래도 역시 단순하게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원래 그 잘 못하는 사람이 보는 눈만 있으면 자신의 실력에 대한 갭을 이기지 못하는 저는 주변에 그림 그리는 지인들이 좀 많았어서 남의 그림 같은 걸 좀 많이 봤어가지고 저는 물론 그림은 잘 그리는 편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의 그림을 하도 많이 보니까 워낙 다들 막 그림을 잘 그리고 진짜 막 금손이다 이런 얘기 하고 존잘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분들의 그림을 접하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예쁜 그림에 대한 그런 인식 같은 게 그쪽으로 되잖아요. 아, 그리고 막 순정 만화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순정 만화 같은 경우엔 그림체드가 보통 엄청 귀엽고 막 톤 같은 것도 막 되게 귀엽고 막 뽀샤시한 느낌이 나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그린 그림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원래 짓불도 못하면서 눈만 높아지면 이런 것이 몹시 곤란한 그래가지고 사실 이 버추얼 외형을 만들 때도 호기롭게 직접 그리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음, 음. 근데 그림 그릴 땐 좋았어요. 뭔가 귀엽게 그려진 것 같아. 약간 뿌듯 이런 느낌이었는데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 근데 귀엽다고 계속 얘기하면 다들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 뭔가 되게 이거를 자랑을 하고는 싶은데 대체 어떻게 뭘로 자랑을 해야 될지 이게 아직도 고민이 나한테만 귀여워 나한테만 귀여워도 괜찮지 않나? 아니 뭐 귀엽다고 생각하는 건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이제 귀여운 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취향이 확고한 편이라 아니 뭐하다 이렇게까지 왔지? 아무튼 음, 이 버추얼은 저 말고도 현마님이랑 유아짱 이렇게 셋이서 함께 이제 오랜 지인이어서 셋이서 호기롭게 만들어 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질렀고요. 저질러서 만들게 됐는데 다들 되게 흔쾌히 같이 해주더라고요. 보통 그런 식의 제안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큐마님 빼고는 유아짱도 저도 딱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뭐 유아짱이 누군데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유아짱이랑 큐마님이랑 유아짱만 유아짱이고 큐마님은 큐마님이네. 아무튼 유아짱이랑 큐마님이라는 지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제가 하자고 꼬셨어요. 이 버추얼 만들자고. 근데 다들 약간 같이 덕질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다들 아무렇지 않게 같이 해준다고 해서 좋긴 했는데 같이 뭔가 같이 게임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해주는 게임 친구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덕질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해줘서 되게 좋긴 했는데 근데 여장이 원래 유튜브하고 트위치에서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어가지고 유아짱이 자기는 만들면 자기 방송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아 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아짱이 그럼 셋이서 방송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말주변이 진짜 없는 편이고 낯가림도 좀 심하고 약간 성격도 막 와와 하긴 하지만 약간 그거 알죠?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그렇지만 안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이든 해야겠어 하는 그 알 수 없는 내향적인 사람의 모든 것을 짜내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처음에 유아짱이 하자고 했을 때 아 그래 뭐 자랑하고 싶으니까 약간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케이 했다가 몹시 큰 업보를 지고 있는데 사실 막 재밌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귀여운 제가 그린 몹시 귀여운 이 강아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이 방송을 겸해서 켰고요. 아 근데 사실 오늘 그러니까 뭔가 방송을 키긴 키 방송을 키고 싶긴 한데 약간 혼잣말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있으면 말을 진짜 한마디도 안 하니까 보통 혼잣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혼자 있으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이 내 자신작을 자랑하려고 해도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뭔가 너무 어색하잖아요. 과연 이걸 누가 봐줄진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굳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와서 이게 뭐야 하고 나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항상 이 컨텐츠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컨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들 너무 신기해. 저는 딱히 막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다른 분들 방송을 보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근데 진짜 계속 약간 뭐 하다 이렇게 되는지로 돌아가긴 하는데 원래부터 트위치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 트위치가 트위터의 파생 사이트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다들 막 트위치에서 방송을 본다 이래가지고 트위터에 영상 전용 플랫폼이 있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 다른 사이트더라. 그래서 되게 진짜 이쪽은 잘 모르기도 하고 뭔가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잘 보는 편도 아니었고 진짜 신기하게 유튜브로 클립 같은 게 갑자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유튜브 메인에 떴어요. 그래서 어떤 게임방 하시는 트위치 방송하시는 분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근데 클립 같은 건 되게 재밌게 편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클립을 보다가 VR 이런 쪽이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이미 방송하고 있던 유아증이 이런 버추얼 유튜브 버추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 전 버추얼 이제 버튜버 분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되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토요일, 일요일 막 이럴 주말 때 거의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그런 클립 보러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송을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분들의 외형 이제 속칭 판때기 이걸 보니까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진 거죠. 이게 그렇게 된 거죠. 뭔가 약간 원래 전부터 좀 그런 쪽을 좋아했어요. 남들이 다 가는 거 말고 그 옆에 저런 거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거.
그래서 VR 이런 것도 보면 저런 거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유아짱한테 요즘 이런 거 보고 있어 그랬더니 유아짱이 이제 그런 다양한 분들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뭔가 막 완전 막 인간 만들려면 파츠가 진짜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 정도 그림 실력도 안 되고 뭔가 처음부터 그런 인간 같은 그런 허들이 높은 걸 만들어 버리면 초심자 마을에 갑자기 보스가 등장한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하고 이런 동물 같은 정도면은 파츠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동안 온라인 클래스로 이런 단순한 그림 그리기 같은 거는 많이 들었어가지고 원형으로 막 사람 그리기 막 이런 거랑 동물 그리기 원래 동물을 좀 좋아해서 동물 그림 그리는 책 같은 거는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동물 정도라면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다들 다행히 이런 쪽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크게 거부감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작업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저랑 친구인가 봐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약간 노가다성 있는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노가다를 좋아했어. 약간 반복 작업 이런 거. 단순해 보이지만 계속 하면 되는 그런 거. 그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다행히 유아짱도 퀴만님도 같이 해준다는 거죠.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한 건 제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지인들이 있는데 진짜 이걸 하자고 하니까 큐마님이 엄청 쓱쓱싹싹 그림을 그려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외형을 정하는데 이틀 넘게 걸렸거든요. 그림 그리는데 이틀 걸리고 그리고 약간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 전신 못 그리잖아요. 제가 지금 전신을 못 그리어서 지금 완전 TMI. 사실 그래서 대체 이 컵에 안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못 정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정이니까 하반신이 꼭 동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밀크티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굳이 뭐 안 그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뭔가 요정하면 날개도 있어야 되니까 날개도 달아주고 요정 친구가 필요하니까 옆에 요정 친구도 넣어주고 뭔가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 잘 보면 각설탕 쫄티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 나름 만족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직접 뭔가 그려서 그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저는 약간 복슬복슬한 걸 좋아해서 가슴에 털이 있다고요. 리티에 복슬복슬한 꼬리도 복슬복슬하고 귀도 복슬복슬하고 빨도 이렇게 복슬복슬하고 뭔가 복슬복슬한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뭔가 없는 걸 뭔가 복슬복슬하지 않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완전 복슬복슬한 게 좋더라고. 뭔가 만졌을 때 그 부드러운 감촉?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귀여워. 그런 게 좋아해. 그래서 강아지 외형으로 했어요. 저는
강아지, 고양이 둘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원래 강아지를 좀 더 먼저 강아지를 좀 더 먼저 좋아했다고 해야 되나? 강아지를 키웠었어가지고 지금은 지만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랑은 그래도 살아봤으니까. 고양이는 친구네 집에 가서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양이도 막 순한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속칭 개냥이들은 진짜 완전 개냥이더라고요. 친구가 고양이 키워서 가봤는데 진짜 되게 완전 무릎냥이도 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외형은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 생각했는데 역시 강아지가 더 좋지 않나? 저는 강아지 타입을 좋아해요. 약간 기승전결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객과를 좋아해. 개 타입.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강아지로 했어요. 강아지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요정. 요정의 요소를 주기 위해서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인간 외형을 만든다면 역시 그림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니까 제가 인간 외형을 이미 한없이 높아져 버린 눈에 맞춰서 인간 외형을 만들려면 앞으로 한 200년 정도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역시 현대 사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니 근데 일단 모르겠는 게 일단 제가 과연 앞으로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뭐 자기 만족으로 따지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지금 충분히 자기 만족이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인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큐만님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그림러니까 이걸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인간형을 만드실 것 같은데 저나 유한짱은 딱히 그림러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둘 다 눈이 높아져가지고 내 그림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돼? 저는 약간 인간을 그려도 지금 이런 동물 그리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동글동글하는 것보단 역시 순정 만화 같은 느낌이나 뭔가 그런 게 좋아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을 만든다면? 근데 아직 인간을 외형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뭘 넣고 싶어도 그리고 되게 막 이게 넣어도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림 그려주시는 호칭 마마파파를 또 따로 막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진짜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리깅하는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매끄럽게 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봐요. 결국 또 리깅 신기하다고 되게 막 엄청 신기한 것 같아. 그런 걸 신기해하는 편이라. 그런 거는 잘 하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고. 뭐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실력이 안 된다면 타협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꼭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까 인간을 만들면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뭐 좋아하는 요소로 넣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고 뭔가 그래도 요정이니까 뭔가 아니 확실히 요정이라고 하니까 요정하면 뭔가 되게 숲에 살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숲이나 막 꽃밭이나 막 이런 거. 처음에 배경도 막 정원 같은데 티타임하는 테이블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찻잔이니까. 찻잔을 타고 있으니까. 찻잔을 자가용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그림 실력이 그런 걸 그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다른 분한테 맡겨도 괜찮지 않았을까 했는데 뭔가 어디까지나 취미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취미에 돈을 쓰기 아깝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은 이게 언제까지 유지돼 있지? 그런 게 좀 갈리니까 저는 되게 변덕이 심한 편이었어가지고 한참 동안 뭘 하다가 다른 걸 또 하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는 편인데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색칠하는 건 좀 좋아해서 한참 삐뽀 페인팅 많이 했다가 미니어처 만들기도 한참 열심히 했다가 또 한참 드로잉 했다가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했다가 다시 또 뭔가 레진아트 이런 쪽도 했다가 요즘엔 다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취미생활 얼렁뚱땅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버추얼도 일단 만들긴 했고 만드는 게 1차적이긴 하지만 완성을 했으니까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완성을 했다 끝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면은 더 이상 건드릴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표정을 만드는 것도 근데 지금 딱히 다른 표정이 필요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만드는 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약간 되게 빨리 식고 금방 갈아타는 편이어가지고 이것도 뭔가 더 다양한 걸 만들고 싶어지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사놓고 안 한 만들기도 되게 많고 하다만 게임도 되게 많고 그래도 포켓몬은 항상 사면 챔피언 리그까지는 가는데 그 챔피언 리그까지 가고 나면 애프터 이 스토리를 깨기가 싫어질까요? 그 애프터 스토리를 뭘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포켓몬 사면 언제나 챔피언 리그까지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포켓몬 나오는데 그거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스위치가 2대거든요. 게임도 열심히 안 하면 스위치 2대. 스위치 2대여가지고 각각 산 다음에 각각 이제 아이디는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아이디도 2개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혼자서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인 거죠. 포켓몬 도감 근데 사실 전 도감 모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뭔가 도감을 꼭 모아야만 할까? 나는 충분히 즐거운 모험을 즐겼는데 굳이 수집 요소까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도감작 한다고 저한테 포켓몬 잡아달라고. 전 그냥 친구한테 닌텐도 빌려주고 싶었어요. 막 그런 거 보면 전 소드 실드 중에 실드 갖고 있는데 실드에서만 나오는 포켓몬이랑 소드에서만 나오는 포켓몬이 다른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닌텐도의 상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뭔가 교환을 해야만 진화하는 포켓몬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저 근데 그 엑스트라 코드 버전 사놓고 그 섬에 들어는 갔는데 시고마케 아직도 못 깼어. 평생 못 깰 것 같아. 그 아르세우스도 한참 열심히 했는데 아르세우스 등불 모으다 때려쳤거든요. 등불 너무 많아요. 너무 귀찮아. 이런 수집 요소가 너무 싫어. 수집을 안 하면 게임을 할 수 없으니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진엔딩을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아르세우스 하면 진짜 포켓몬들이 인간을 봐주고 있어. 이거는 포켓몬들이 정말 좋은 애들이야. 이런 하찮은 인간 따위 친구가 되어준다니. 포켓몬 아르세우스를 하면 왜 꼭 보스랑 처음부터 포켓몬으로 싸울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컨이 발컨이어가지고 그 장판 피하기 같은 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물론 이어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찌저찌 깨긴 했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되게 막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 막 그 몬스터볼 던지는 것도 그냥 막 연막탄 같은 거 쳐서 잡으라고 하잖아요. 하는데 저는 연막탄을 쳐도 이게 안 잡혀요. 연막탄 안 들고 다녀. 들고 다니는 의미가 없어. 쓸 틈이 오지 않아 나에게. 연막탄을 쓸 수 있는 틈이 오지 않아. 그래서 굳이 연막탄 들고 다니지 않아.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임들 자체가 약간 전투를 요하지 않거나 하는 게임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때 진짜 아틀리에 시리즈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 그래서 아틀리에 막 마리의 아틀리에, 에리의 아틀리에 이런 걸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닌텐도 스위치의 아틀리에는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현대의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긴 하겠죠. 한참 열심히 했는데 엔딩을 못 봤어요. 전 처음에 스위치 샀을 때 지인들이 다들 젤다랑 마리오 오디세이를 추천해 줬는데 그래서 그걸 샀거든요. 뭐 마리오 오디세이는 진짜 초심자 모드로 해서 막 도감 모으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안 모으고 그냥 최저 클리어 그런 거까지만 채워가지고 엔딩 봤거든요. 엔딩 보고 나니까 두 번 다시 키지 않아. 젤다는 깨는 걸 포기했어요. 젤다는 처음에 젤다 켰을 땐 되게 신기했거든요. 오픈월드고 막 모닥불로 불도 지르고 말도 타고 다니고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되게 신기했는데 문제는 저의 컨트롤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컨트롤 요하는 게임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보통 집에서 제 집에 혼자 자랐다고 해야 되나? 형제가 없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많고 혼자서 잘 노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류의 전투나 뭔가 기믹이 필요한 그런 게임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비노기도 사실 마비노기는 룩덕질 채팅 게임이잖아요. 저는 전투는 거의 안 하고 전투는 1인 캐가 아닌 이상은 지인들한테 업혀가고 있고 어렸을 때는 막 쿠키샵 이런 게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쿠키샵, 써니하우스 이런 거. 그런 게 진짜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심즈를 좋아해요. 심즈 5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기대해 줍니다. 지금 4 되게 열심히 했는데 원래 집에 심즈 1 CD가 있었는데 CD는 꼭 친구를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돌려받지 못했어요.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했어요. 심즈2도 비슷한 형태였고요. 저도 요즘 게임은 CD를 사는 게 아니라 그 게임사 사이트나 뭔가 스팀 같은 데를 통해서 내 계정에 소유되니까 빌려주고 못 받을 일은 없지만 게임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심즈는 심즈 게임 자체를 하기보다 그 시스템 받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인데 좋은 게 별로 없긴 한데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없는 건 좋은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자랑할 정도로 좋은 실력 갖고 있진 않아서. 근데 막 보면은 되게 막 그런 유명한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인테리어를 엄청 잘 해놓잖아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조합해서 저런 형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좋다. 우리 집에도 이걸 놔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템을 주섬주섬 모으는 그 시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정작 인게임에서는 잘 쓰지 않고 데이터만 우리 집 컴퓨터에 드라이브에 자리차지만 하는데 근데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걸 모아서 써야겠다 이럴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상 게임 플레이 하는 것보다 건축하는 시간이랑 건축템 모으는 시간이 진짜 길고 인게임 플레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오래 해본 것 같지 않아요. 건축할 때가 제일 재밌고 건축하기 전에 템 모을 때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사거나 하면은 시스템도 그냥 지우고 새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시스템 받는 데만 한 이틀 보내고 실제 게임에서는 진짜 한 3, 40분 하거나 진짜 근데 또 어떨 때는 플레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건축용 템 모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가 제발 모드를 C 드라이브가 아닌 D 드라이브에 넣어줬어요. 대문사 안에 있으니까 C 드라이브 용량으로 잡히잖아요. 저는 그래서 C 드라이브 용량을 그렇게 크게 안 하면 심지가 파일 차지를 진짜 많이 해서 내가 또 이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모으는 시간이. 추천받아서 그런 전투가 있는 게임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스카이림이랑 유아짱이 하자고 해서 샀던 게임 러스트도 갖고 있는데 둘 다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물론 평화롭게 플레이하려면 평화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둘 다 갖고 있는데 이건 진짜 러스트는 큐마님이랑 유아짱이랑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접속해 본 적이 없고요. 스카이림은 동료를 늘려서 동료가 죽지 않는 모드로 해요. 나 대신 전투를 하라고. 원래 기본 스카이림 동료 한 명인데 저는 완전
겁이 많아가지고 동료를 불사신 모드로 넣은 다음에 막 함정도 다 밟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막 그 다른 분들은 화면 뭐지 모니터에 피 튀기는 막 이런 요소로 넣으려고 그런 모드를 받으시던데 저는 그걸 역으로 되게 꺼서 액정 화면에 막 피 안 튀기게 하고 바닥에 피도 되게 안 보이게 거의 없는 수준으로 최소치로 낮춰가지고 하거든요. 스카이림도 되게 신기했어요. 큐마님은 스카이림에서 암살자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저는 그냥 한가롭게 동료들의 힘으로 메인 캐를 클리어하다가 그만뒀어요. 막 한참 막 했었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요. 게임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막 갑자기 날 공격해. 무서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맵 자체가 너무 무섭고 처음에 도입부에 막 갑자기 나를 범죄자로 처형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다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게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닌텐도 게임도 되게 포켓몬 많이 하고 아틀리에 시리즈도 하고 파임도 좀 전투가 턴제 형식 이런 거여가지고 어느 정도 스킵이 되니까 그냥 전투 대충 스킵하고 전투 요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막 그런 총게임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컨트롤요 하는 게임 사실 컨트롤 하고 뭐한데 저는 친구들이랑 PC방 갔을 때 카트 튜토리얼 못 해가지고 같이 게임 못 했고요. 친구들이랑 PC방 갔을 때 다 같이 막 배틀 가로 세로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마비노기. 진짜 그런 게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어려워. 뭔가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막 어디로 막 그리고 막 회피기 같은 거. 왜 모든 게임이 항상 회피기 같은 게 있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쓰라고. 도저히 모르겠어. 어느 타이밍에 쓰는 건데. 마비노기에도 막 회피 있거든요. 회피 스킬을 이제 올려야지 되는데 회피를 쓰는 타이밍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킬 수련이 너무 안 됐고요. 저는 그냥 마비노기는 이쁜 옷을 사입히는 것과 펫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거 이게 그 게임의 주 목적이고 그거 외에 온라인 게임은 안 하고 유한짱한테 작콘 배웠거든요. 마작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마작 열심히 했다가 요즘엔 출석만 하고 근데 뭔가 마작이 되게 막 역 같은 것도 외워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외우고 그냥 상야어만 해서 그걸로만 그냥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거 외우는 거 잘 못해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잘 외우시는 분들 너무 신기해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막 남의 패 같은 거를 보고 저 사람이 뭘 들고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역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보여줘도 모를 것 같아. 아, 너무 스스로 멍청하다는 어필만 하고 있는 건가? 근데 뭔가 그런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한참 전에 지인이 뱅가드에 빠져가지고 뱅가드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점수 계산도 막 스스로 해야 되고 막 스킬 트리라고 해야 되나? 발동 조건 같은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어서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다른 지인한테 덱 짜주고 나랑 같이 하자 벵가드를 이러면서 한참 조회수 같이 벵가드 했었는데 요즘 이젠 하나도 기억 안 나서 전혀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포켓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포켓몬도 막 상성이랑 막 그런 걸 다 따져야 되지만 저는 그런 거 없고요. 포켓몬 하면은 어떤 게 무슨 상성인지 표시 뜨거든요. 그걸로 좋아 이거면 되겠지 이러고 맨날 얻어맞고 포켓몬도 딱히 포켓몬 게임 자체는 좋아는 하지만 잘하는 편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 게임은 진짜 전체적으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아는 하는 수준? 진짜 제가 게임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게임 잘하기 너무 어려워. 게임 잘하는 사람 너무 신기해. 저랑 같은 지인들이 보통 하는 게임을 같이 하는데 원래 나서서 게임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니까 지인들이 하는 게임을 같이 하는데 막 무기 강화 이런 것도 하고 막 스킬 트리 막 이런 것도 있고 아,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 그냥 아무거나 막 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래서 파판 잠깐 했었는데 지인이 이제 자기가 케어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했었는데 막 스킬 이걸 먼저 쓰고 이 다음에 이걸 쓰고 이런 식으로 막 순서를 알려줬거든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 싫은 게 파티풀을 해야 되잖아요. 파파는 메인 퀘스트를 깨려면 무조건 파티풀을 해서 던전을 깨야 되는데 저는 선이 좋지 못하니까 파티풀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이랑 같이 가도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옆에서 리티님 이걸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막 이러면서 장비도 챙겨주고 막 음식도 주고 어딜 먼저 치고 막 기믹도 다 설명해 주는데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참 하다가 바빠져가지고 접은 이후로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너무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장판 피하기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막 기믹 이런 것도 막 있고 뭐 어디 하면 뭐를 먼저 쳤다가 막 꼬리를 쳤다가 막 그런 것도 막 시키고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그랬어. 온라인 게임은 거의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싱글 플레이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싱글 플레이 게임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 혼자만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젤다를 하면서 링크를 얼마나 많이 마리오 오디세이라면서 마리오를 그런 게임은 진짜 막 그런 거 하기 전에 이제 게임을 샀으니까 저 게임 샀으니까 게임을 사는 이유가 보통 설명을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뭔가 남이 한 플레이를 보고 아 저거 정말 재밌겠다 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진짜 막 고인물 플레이 이런 거 보면은 아 너무 신기하고 막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막 그 마리오 오디세이 그것도 모자를 밟고 막 올라서고 막 보스도 깔아 뭉기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걸 하는 사람들도 너무 신기했어. 아르세우스도 그렇고 다들 설명을 막 엄청 친절하게 해준단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분명 그걸 보고 따라 하려고 했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난 왜 안 되지? 너무 어려워.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냥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예 되게 평화롭게 약초나 채집하러 다니거나 그런 식의 게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딱 수준에 맞는 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곧 10시네. 결국 마비 키트가 망해가지고 이미 있는 가발을 주는 바람에 다른 게임 가차는 대박 났거든요. 해변 돌렸는데 5성 2장 나오고 4성 4장인가 나오고 10장 중에 6장이 4성 이상이면 완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성공하니까 마비 가차. 근데 마비는 항상 키트 깔 때마다 완전 망했어. 막 같은 스페셜이어도 남캐게 나오면은 팔아도 돈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없이서 고양이 인형 갖고 싶었는데 뭐 고양이 인형 없어도 게임 하는데 지장도 없고 그리고 마비도 자주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뭔가 이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지면 너무 약간 아쉽지 않나요? 항상 뭔가 키트나 이런 게 뜨면은 아 이거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긴 해요. 근데 막 0.023 0.213% 확률이면 심지어 연차도 안 되고 단차이고 그리고 천장도 없고 천장이 없다기보다 그냥 마일리지를 계속 바꾸면은 교환할 수 있긴 한데 그럼 대체 얼마를 써야 되냐는 거죠. 장난하는 놈들. 다른 게임도 천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 뭐 없어도 되니까 아쉽긴 하지만 없어도 되니까 뭔가 돈을 더 써서 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니까 다른 게임도 막 그냥 한 300연 그런 식이면 천장인데 마비는 300연이면 천장인가? 음, 음. 보통 그냥 키트 까서 나오는 거 다 받고 다 경매장에 팔아가지고 팔면은 원하는 걸 살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아 근데 굳이 1억이나 주고 고양이 인형? 그건 좀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역시 후회가 남아. 그래요. 쉽게 쉽게 줬으면 좋겠어. 음,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이라 일찍 잔다고 해야 되나? 한 10시 반쯤 되면 자거든요.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10시 되면은 슬슬 이걸 마무리하고 잘 준비를 하러 갈 것 같아. 그리고 뭐지? 재작년부터 되게 쓸모없는 얘기 있네. 재작년부터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다이어리에.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안 썼던 일기를 다 크고 나서 쓰는데 저는 근데 꿈을 되게 많이 꾸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면 오늘 꿈을 꿨는지 이런 거 쓰거든요. 오늘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늘 다이어리 꿈을 꿨음을 표시하고 그리고 뭐 하루 있었던 일이나 뭐 좋았던 일이나 싫은 일은 안 적어요. 싫은 일은 나중에 보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근데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 뭔가 오늘 기분 완전 별로 이런 거 써놓고 이유 안 적으니까 대체 그때 무슨 일 있었길래 이렇게 기분이 별로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안 적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뭔가 다시 그런 고통을 담습하게 되는 게 안 적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잘 앞에 다이어리 잘 안 읽긴 하는데 괜히 적어두면은 곱씹어서 기분만 나빠지고 그럴 거면 그냥 안 적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막 재미있는 꿈 같은 거 꾸거든요. 되게 신기한 제가 소설 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막 그런 막 베스트셀러 이런 거 말고 막 현대 판타지 이런 거 현대 판타지랑 그냥 판타지랑 로맨스 판타지를 좋아해가지고 막 헌터물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요즘에는 아이돌물 많이 보는데 배우물이나 뭐 예전에도 많이 보긴 했지만 그런 거 많이 보고 완전 막 신체 능력이 장난 아닌 BJ물 이런 것도 보고 그런 현판들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꿈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게 흥미롭게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쉬워 잠에서 깨는 게 뒷부분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내 꿈인데 왜 뒷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건지. 오늘은 잠을 좀 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꿈 도중에 일어나야 되는 알람이 울려가지고 아 너무 아쉬웠어. 뭔가 되게 재밌는 꿈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궁금한 그런 꿈이었어요. 엄청 재밌는 꿈 꿀 때도 있고 되게 신기한 꿈 꾸는 적도 있어요. 막 꿈에서 무슨 게임 같은 맵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막 오르면 앞에 막 골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게임에서 보통 그 골드를 지나가면 이렇게 골드를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그 골드를 치고 지나가는데 막 띠링띠링띠링띠링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골드 숫자에 올라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옥상까지 갔는데 옥상이 게임의 마지막 맵이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보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골드를 막 먹었는데 갑자기 옥상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저는 뛰어내릴 만한 성정이 못 돼서 이게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옥상 한 2, 3층 되는 건물이었는데 꿈속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몸이 둥실 뜨면서 다시 옥상으로 리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렇게 두세 번 뛰어내렸는데 다시 둥실하고 옥상으로 돌아가는 되게 신기한 게임 같은 꿈도 꾼 적 있고 갑자기 영화 같은 느낌으로 꿈속에 내가 길거리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로 줌인이 되면서 엄청난 클로즈업이 막 슈르르륵 되는 그런 꿈도 꾼 적 있고 되게 그런 신기한 뭔가 영상이 영화 같거나 드라마 같거나 아니면 그런 꿈 되게 자주 꾸는 것 같아요. 근데 꿈 많이 꾸면은 잘 푹 못 잔 거니까 그냥 꿈 안 꾸고 푹 잤으면 좋겠는데 꿈을 기억을 못해야 잘 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꿈 꾸면은 꿈 꿨다라는 그거랑 약간 기억을 좀 하는 편이라
그럼 대체 언제 몸이 회복되는 거죠? 꿈을 이렇게 꾸면? 진짜 심할 때는 주에 막 4회 이상 꿈꿀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꿈속에서 이 꿈 꾼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고, 실제로는 꾼 적 없는데 꿈속에서 나 이 꿈 꾼 적 있어 작년 이맘때쯤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깨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년 이맘때쯤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왜 이런 꿈을 꾸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가끔 꿈이 정말 재밌었던 거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꿈이면 다이어리에 적어요. 오늘 꿈은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꿈을 꿨다는 것만 적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운동 갔다 온 거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맛있는 거나 오늘 만난 사람들이나 그런 것도 적고, 대체적으로는 다이어리를 보통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이 많은데 저는 다이어리는 세로형이 좋거든요. 가로형으로 쓰면 뭔가 말을 길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세로형으로 쓰면 가로폭이 좁으니까 조금만 써도 돼서 좋아요. 그리고 갖고 한답시고 산 스티커 막 붙이고 그럼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성인 심리 미술 치료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분 전환이 은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 꾸미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막 유튜브 같은 데도 잘 꾸미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못해 막 그런 아이템을 파는 상점도 이미지샷 같은 거 보면 막 글씨도 엄청 이쁘고 엄청 막 이쁘게 잘 붙여놓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나도 이쁘게 하고 싶다 하고 사면은 그 사람과 나의 갭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꾸며져 있는 다이어리를 많이 사거든요. 꾸미기 이제 꾸미는데 별로 그렇게 센스가 좋지 못하니까. 근데 내년에 다이어리를 이제 슬슬 사는 시기인데 되게 신기하게 올해 다이어리를 60 다이어리를 샀어요. 내년도에 쓸 다이어리로. 그래서 수작업으로 만년 다이어리여가지고 날짜도 다 직접 쓰고 막 그러려고 샀는데 과연 다이어리를 쓸 수 있을지 지금도 사실 막 일기 쓰는데 뭐 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인간인지라 피곤한 날은 자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드문드문 밀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직접 꾸며야 되면은 꾸미기 너무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 원하는 형태의 속지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세로형 좋아하니까 다분할되어 있는 세로형 용지를 쓰고 싶었는데 위클리로. 근데 대신 날짜가 아니라 요일이 안 쓰여 있었으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어떤 날은 쓰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떤 날은 쓰고 싶은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좀 섞어 쓸 수 있게 요일이 안 써 있었으면 했는데 요일이 안 써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없는 거에 내가 그냥 선을 그려서 화분으로 만들까 이 생각도 해봤는데 손도 똑바로 일자로 못 끊는단 말이죠. 잘을 대고 그려도 삐뚤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그래서 그냥 요일이 적혀있는 용지를 사서 그 요일이 아니면 그냥 그 위에 스티커를 붙여서 가리는 게 낫지 않을까 봐요. 어차피 내년 다이어리랑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니어서 한 11월, 12월쯤 되면은 그때 가서 날짜도 쓰고 막 이렇지 않을까. 한가할 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막 표지도 막 이쁘게 꾸미고 싶은데 그런 손재주가 없어요. 손재주도 없고 뭔가 센스도 별로 없어. 그렇게 센스가 좋은 타입이 아니에요. 뭐 이것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근데 워낙 주변에 그런 센스 좋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을 기준이라기보다 뭔가 그동안 본 게? 아, 근데 그동안 본 게 많은데 왜 실천이 안 되죠? 뭐 본 걸 다 할 수 있었으면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본 게 많은데 뭔가 그런 이걸 어디다 배치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남들 보면 막 여백이 되게 많아도 엄청 이쁜데 저는 그냥 여백 없이 다 붙이거든요. 뭔가 여백이 많으면 부전해 보여.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상품 페이지 같은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싶어도 안 돼. 그렇게 이쁘게 되지 않아. 그래서 심지어 건축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쁜 템들을 주었지만 그걸 이쁘게 조합하지 못하는 나. 근데 그래도 뭔가 그걸 사 모을 때가 제일 재밌어. 그래서 외출하면은 막 외출해서 귀여운 스티커 파는 데 보면은 스티커 진짜 많이 사오거든요. 그럼 되게 그냥 기분이 좋아요. 딱히 내가 막 열심히 꾸미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스티커가 귀여우니까 대충 붙여도 귀엽게 느껴져요. 그럼 뭐 됐죠? 내가 꼭 나만의 노력으로 이쁘게 만들 필요는 없죠. 이미 시중에 이쁜 것들이 많은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쁜 것만 모아다가 가져다 쓰면 되죠.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막 원하는 만큼 사지 못했지만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내 맘대로 스티커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훌륭한 어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며 그러면 돈 10시네요. 근데 이게 팔을 들 수 있게 만들어서 좋다고 했잖아요. 막 머리를 만지거나 해도 팔이 들린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손이 얼굴쯤으로 올라왔으니까 가끔은 이걸 꺼두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만들었지만 너무 막 말하는데 뜬금없이 손이 들잖아요. 그게 낫나 그냥? 뜬금없이 손에 드는 게? 아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음, 눈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막 감았다 떴다를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닌 느낌이라. 그리고 막 윙크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근데 이거는 조절을 또 막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 인식이 뭔가 그런 것 같아. 입도 그렇고. 그래도 귀여우니까 만족해요. 그러면 10시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아직 월요일이니까요. 힘을 내서 이번 주를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지나면 11월이기 때문에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면 일단 올해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다들 꿈 안 꾸시고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야, 그럼 안녕.